김건희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탄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국민 세금 8,600만 원이 들어간 공연이 오직 김건희만을 위한 공연으로 전락했고, 이를 감추고자 국가기관의 거짓말에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지켜봐야 할까요? 대통령이 해도 비난받을 짓을 영부인이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또한 윤석열이 총대를 맨동해 석유 탐사에 숨겨진 비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JTBC가 윤석열 부부의 탄핵을 앞당길 만한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산하 KTV는 부산 익스포 유치 열망을 알리겠다며 지난해 청와대 관저들에서 처음으로 국악 공연을 녹화했습니다. 공연 한 차례에 KTV 사상 가장 많은 8,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방송국 측은 프로그램 녹화를 위한 공연이라 관중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와 아주 소수의 인원만 직접 참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들에서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국악 공연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이곳에서의 공연이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포함해 여러 국악인들이 참여했고, KTV는 이 공연이 시청자들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청중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청중이 없다는 해당 공연 중간에 희미하게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해당 공연 관련 업체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등을 살펴보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대 앞으로 테이블과 꽃 장식이 설치된 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꽃 장식업체 관계자는 행사에 내빈분들이 오시는데 내빈분들 앉는 테이블 장식을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따로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화사한 색상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앉아서 관람하시는 거니까 높이 올라오지 않는 선에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JTBC 취재진이 내빈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복수의 공연 관계자들은 김건희 여사가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행사 전에 대통령 내외가 관람하는 이른바 VIP 행사라고 전달받았고 당일에는 김건희만 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KTV는 무관중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건희와 관련해선 당일 김 여사가 한 출연자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연 중간에 들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초청한 적이 없는데 김건희가 출연 국악인 중 한 명에게 행사 소식을 듣고 온 걸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당 국악인은 취재진의 김 여사와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죠. KTV가 공개한 50분 분량의 공연 영상에서 관람석을 비추는 장면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결국 KTV 역시 이러한 김건희의 나 홀로 관객 공연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알았고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는데요. KTV의 거짓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문건과 자료도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김건희와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건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옆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하종대 당시 KTV 대표와 일부 출연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실장 등도 눈에 띕니다. 취재 결과 행사업체가 KTV로부터 받았다는 문건에는 이러한 자리 배치를 담은 좌석 배치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배치도 속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붉은 점이 김건희의 자리였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의 참석은 애초부터 예정에 없었고 김건희만을 위한 공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해당 문건이 제목은 KTV 국악공연 관람 및 문화계 인사환담으로 애초부터 8급 내빈 관람을 염두에 두고 공연을 기획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공연 관계자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님도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통령님은 참석 못하고 김건희 여사님만 참석한다고 거의 공연 시작 전에 통보받았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KTV 내부 문건에는 김건희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기획 초기 때는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 관계자 등도 함께 있었는데 나중엔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KTV 측은 관람 내비는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였을 뿐 진짜 소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또한 거짓으로 보입니다.
초대 명단에 있던 이들 중 일부는 취재진에게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거나 심지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나중에 행사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아 안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부 섭외 작업이 실제로 진행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건희와 그 수행원 등만 관람하는 값비싼 공연이 된 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공연에 투입된 총 예산 8,600여만 원 가운데 대부분은 2천만 원 이하의 수혜 계약 여러 건으로 나눠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 집무실과 관저 이전처럼 김건희가 관련된 업체가 이 공연 계약에 등장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KTV는 국회의원실 질의에 별도 청준이 없었다고 답했다가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확인 결과 김 여사가 당일 행사에 왔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무관중 행사라는 공연 자체도 KTV가 2007년 개원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16년 KTV의 국악 콘서트에는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국악 공연을 무관중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동 분쟁과 같은 국제 정세를 감안해 관중이 없는 행사로 진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된 좌석 배치도 관람석 테이블과 꽃장식의 일부 인사들을 초대했다가 취소하면서 결과적으로 김건희와 그 수행원 등만 공연을 보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과연 이 공연이 무관중 행사로 기획되고 시행된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그럼에도 KTV 측은 순수 공연을 일부 인사만 관람한 것처럼 오도하면 안 된다. 공연이 아닌 방송 녹화 현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추진하던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공연이라고 했지만 홍보 효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주한 외교사절 초청은 없었고 공연 실황을 방송한 것은 단 2차례였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많이 보는 유튜브에는 저작권의 이유로 올리지도 않았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조회수는 단 500회 남짓에 그치고 말았죠. 이 같은 JTBC 보도의 문체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김건희 참석은 지난해 10월 31일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의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하였고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보 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영부인 관련 사적 지휘는 없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측은 일반적으로 방송사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체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체부는 즉각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향 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나서 자신있게 발표한 대왕고래의 꿈도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동해유전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미국 업체 액트주오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세계 1위 석유 시추 기업 역시 한국석유공사의 의뢰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해당 결론을 비공개 처리해버린 것이죠. 지난 6월 동해유전 사업을 발표 당시 정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최나무 산자부 2차관은 20%의 성공률이면 사실은 개별 팩트 요인을 봤을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추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자신감의 근거는 지난해 말 완료된 액트주오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이미 2022년 말 세계 1위 석유 시추 기업인 슐럼버그가 석유공사의 의뢰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용역의 내용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의 탐사 유망성 관련 자료를 재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슐럼버거의 분석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비공개 처리하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마저도 성공 가능성 수치 등 주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출했지만 부정적인 수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에는 가장 긍정적인 지역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16년간 해당 지역을 탐사한 우드사이드도 사업성이 낮다며 철수한 바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긍정적인 내용만 발표해 국민을 호도했으며 세금 낭비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슐럼버거와 액트조의 용역 목적과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취재진이 입수한 두 용역 계획서에는 분석 지역은 물론 목적 역시 탐사 전략 수립이라는 공통된 취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석유공사가 조용히 해먹으려던 사업에 갑자기 윤석열이 달려들어서 오히려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며 이제는 덮지도 못하고 진행하기도 뭐한 진퇴양난에 갇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퇴양난에 갇힌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만이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을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뉴스앤드포크입니다. 감사합니다.